매우 변태적이죠. 그냥 매우 변태다. 내가 사람인가? 억울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JMS 신도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네 인생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를 보게 됐어요. JMS, 정명석이잖아요.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기 보면요, 피해자가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판단을 못하는 상황, 아주 강력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거죠.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를 보면서 논어의 두 개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아류 논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그 기사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공자님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정명석 씨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공자님은 인간을 9가지의 등급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9등급 인간 분류. 물론 9등급 뿐만이 아니라 뭐 4가지 인간 유형, 함께 해서는 안 될 7가지 사람의 유형,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논어는 결국은요, 나를 알고 타인을 알아보는 책이거든요. 인간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는 책이 논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할 때 논어가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기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간단하게. 뉴시스 기사고요. JMS 정명석 매우 변태적. 촬영팀 충격에 알아누워. 제가 이제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 또 충격적이었어요. 촬영팀은 날것의 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매우 변태적이죠. 그냥 매우 변태다. 제목 그대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 취재 뒷이야기를 들려줬다. 조 PD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성범죄 묘사가 다소 선정적이라는 지적 관련 실제 수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희가 본 게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다큐에는 여성과 남성에 관한 성적 착취뿐 아니라 아동학대, 노동력 착취 등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상황이 많이 나온다면서도 시청자들이 가장 반응을 많이 하는 건 여성에 관한 성적 학대라고 짚었다. 그렇죠. 더 충격적인 거죠. 이런 아동학대, 노동력 착취보다 성적 학대가 더 충격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나누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성적 학대가 더 충격적인 건요, 아동학대, 노동력 착취, 이건요, 내가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고통을 받아. 이제 고통이라는 거는 아픈 거잖아요. 내 의지대로 아픈 거잖아요. 근데 성적 학대는요, 아픈 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게 정신적 고통이 큰 게 뭐냐면 내가 몸이 내 의지대로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강제로 강간을 당하는 거죠. 강간을 당하고 강제 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내 몸은 그것과 다르게, 내 의지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되게 동물적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괴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가? 내가 동물인가? 라는, 거기에서 멘붕이 오게 되고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범죄가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벌이 센 이유예요. 자, 그리고 보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정말로 누군가의 딸에게 벌어졌던 피해 사실이라는 점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실제 수의 10분의 1 정도밖에 다루지 못했는데 방송이 나간 뒤에 왜 그런 이야기를 담지 않았느냐며 아쉬움을 표현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성적 착취, 학대가 방송에서 다뤘던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내용이 많았다. 저희 팀이 촬영을 한번 갔다 오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주일 동안 알아눕기도 했다. 매우 변태적이다.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는데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이 변태라는 건요, 자극이죠. 성적 쾌락이에요. 성적 쾌락은요, 마약과 같아서, 제가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1만으로도 쾌락을 느껴요. 근데 그 다음엔 1로 안 돼요. 이제는 2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3, 4, 5, 7, 8, 9, 10, 뭐 100,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100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얘는 쾌락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더 변태가 되어가는 거죠. 자,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을 비롯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을 다뤘다. 저는 정명석 씨 것만 봤는데요.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에 또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야, 이게 10년은 이미 살았네요. 10년 살았는데 또 하네.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 거야? 이 사람의 삶의 의미는 성적 쾌락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변태적인, 극도의 변태적인 걸 하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혀 교화가 되지 않고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JMS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8부작이며 3일 공개 후 국내 넷플릭스 1위에 올랐다. JMS는 10만 회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아직까지 1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직도 1만 명이 있대요. 여러분, 그 1만 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은 JMS 하면은 저도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여자분인데 같이 차를 마시고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형벌.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굉장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 성범죄를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성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동조를 했다가 근데 그게 죄명이 강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이 그렇게 증거가 없이 강제추행도 아니고 옥살이를 할 수 있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인정된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의혹이 막 생기는 거죠. 억울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그분이랑 그렇게 뭐 논쟁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시냐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JMS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JMS 신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뜨아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JMS의 정명석 씨의 이런 성범죄는요 과거에도 계속 언론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간 건 몰랐어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간 것까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도가. 너무나 전혀 알 수 없었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그냥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인데 사실은 정명석의 JMS를 믿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놀라웠던 건 그 자녀들까지 거길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그 아이도 본 적이 있는데 속으로 와 정말 부모를 정말 잘 만나야 되는구나. 왜? 아이들은요 미성년 자녀에게요 부모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자녀는. 근데 부모가 JMS 신도야. 어릴 때부터 JMS의 그런 문화를 습득했어. 학습했어.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래서 습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습 있잖아요. 논어의 제일 처음이 학이 시습이잖아요. 시습, 늘 익히는 거.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할 때 부모를 봐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안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봐야 돼요? 저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고요. 이 시습이 나한테 무의식으로 그게 자리 잡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제가 정말 뜻하지도 않게 JMS 신도를 만났던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만큼 JMS가 우리 일상에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논어의 문장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해봐요. 공자가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을 정명석 씨를 뭐라고 평가할까? 딱 이거 두 개입니다. 자, 자왈 공호이단 사회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논어 문장이거든요. 이단, 사이비, 이단 그런 말이 유교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단. 이게 뭐냐면요. 이단이요. 양쪽 끝이에요. 서로 다른 양쪽 끝단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만 말하는 건 아니고 양쪽 끝인데 페미 논쟁이 한참 불붙었을 때도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 끝단은 여기로 갈수록 더 가늘어지겠죠? 요 양쪽 끝단을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양쪽 끝단 2단. 공자가 말하기를요. 2단을 공격하면 이 공격이라는 건요.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끝단을 파고드는 것은 뭐예요? 사이아이. 해친다. 뭐를 해칠 뿐이냐? 덕을 만들어가는 것을 해친다. 덕은 뭐예요? 덕은 다음이죠. 나다운 거, 사람다운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다운 것을 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덕. 근데 여기만을 공략해요. 여기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 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여기가 인간에 대한 통찰이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매우 어려워요. 너무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근데 양쪽 끝단은 요만해요, 요만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만 공부해도 나는 전문가라는 칭호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여기를 하면은 너무 전문가들도 많고 나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만 파고들어. 그래서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지도자야. 내가 신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사이비가 탄생하게 되는 게 여기만 공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유교에서 유래됐다고 한다면 그건 논어의 이 구절을 말하는 거고요. 공어 이단. 근데 이 이단이라는 거는 양쪽 끝에 있어요. 한쪽만 이단이 아니에요. 얘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쪽만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도 이단이에요. 양쪽이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을 파고드는 사람은 덕을 해쳐. 그러니까 여기서 덕은 뭐 기독교를 말한다면 기독교 신자로서의 신자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치고요. 더 근본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음을 해치는 거예요. 덕을 해치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명석 씨의 행동이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왈 하기불사 증망 사이불학 특태. 제가 아류 논어에서 이 문장도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하기불사. 배우기만 하고 불사. 생각을 안 해. 그러면요. 그냥 사기 당해요. 사기 당할 수밖에 없다.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기당하는 이유는요. 생각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나요? 아류논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류논어. 사리에 맞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구사, 9가지 생각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생각 당하지 않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법이 논어에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네 인생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반대도 있겠죠? 이번에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즉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을 위태롭게 만든다. 내가 생각 안 하면 그냥 내 인생 망하는 걸로 끝나요. 인생망이 되는 걸로 끝나. 피해가 적죠? 근데 배우지 않고요. 생각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속한 조직을 위태롭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커요, 피해가. 여기서 바로 정명석 씨를 이런 부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불학. 생각만 해요. 그리고 배우지 않아요. 정명석 씨가 제대로 된 교리를 배웠나요? 아니, 교리를 떠나서 사람답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냐는 거예요. 배움이 있냐, 있었냐.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벽면 수양하듯이 벽 보고 자 이제 세상을 등지고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이제 벽면 수양을 했어. 벽을 보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와요. 그리고 나는 돌을 깨쳤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그러면요. 얼핏 들으면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승전결이 아구가 딱딱 맞아요. 그래서 아,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는요. 여러분 되게 우리 개인들은요. 굉장히 약해요. 나약해요. 외로움 아니면 어떤 삶의 고통 어떤 뭐 상실의 아픔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싶어 해.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하는 거지 이 감정 자체를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미 무너져. 이미 혼자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야 이거야 라고 방향을 제시해. 자기가 세계를 창조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저 사람은 흔들림이 없네? 저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사람 밑에 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의존하고 그 관계는 점점 더 종속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조직을 위태롭게 만들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사리에 맞게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사기 안 당하려면. 내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 사기당했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사리에 맞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류노노를 하셔야 됩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아류노노 나무 심기 뿌리편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끊임없는 파도가 나를 향해서 덮쳐오고 나는 그 파도를 넘는 게 인생인데, 끊임없는 파도를, 결국 그 파도는 내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넘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파도가 오지 않게 해주지 않는다.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아류노노로 무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없는데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을 평가하는 거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2단에 빠지지 않고, 공허 2단, 양쪽 끝단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사람을 내가 쳐낼 수 있고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인생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양쪽 끝단은요, 자,